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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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닿을게. 오늘 11월 30일 첫 노래로 딘딘의 느린 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주말이건 평일이건 나도 really care. 밤이건 낮이건 매일 I'm everywhere. 사람들은 물어봐 딘딘 where's the party at. 그래 맞아 모두 내 조. 네, 오늘 11월 30일 첫 노래로 딘딘의 느린 편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비가 조금 멈춘 듯한 느낌이죠. 네, 비가 거의 오는 듯 안 오는 듯 지금 내리는데 모르죠, 또 이러다가 갑자기 훅 비가 확 아까 점심 때처럼 아니면 이제 아침 때처럼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비가 안 온다고 또 우산 이제 안 오겠지 하고 이제 우산 넣으시지 마시고 오늘 저녁까지 계속 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제가 뭐 저쪽 사무실에서 뭐 좀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네,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조금 자주 늦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영의 꽃사랑 내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시작하기 전에 이조영의 꽃사랑 내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조금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산업 문명의 정점에 서 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산업혁명의 발상지는 바로 영국인데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전 세계의 4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는 대영제국으로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죠. 그 결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국제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고 세계인들이 영국인의 복식인 양복을 입고 영국인이 발명한 기차를 타고 영국인이 발견한 전자기학을 기초로 한 모터로 구동되는 각종 기계들이 노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방적기술, 증기기관, 제철기술이라는 3대 기술혁명으로 대표하는 산업혁명은 근대 인류 사회가 진보하는 데 역사적인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동시에 정치구조 역시 크게 바꿨는데 귀족과 지주들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봉건제도가 이제 종식됐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면서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죠. 노동자 계급의 등장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천부 인권의 개념이라는 것도 역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이처럼 기술의 혁명은 인류 사회의 운명과 직결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혁명과 비교될 수 있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파급력을 가지는 디지털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로 진입한 인류는 문자를 발명했고 이는 지식이 개체의 수명에 제한받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문자를 통해서 정보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확보한 인류는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서 전기 문명을 이룩함으로써 정보의 무한한 저장과 복제 그리고 무제한 전파가 가능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에 등장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의 자유화를 가져왔죠.
고대로부터 권력자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에는 이제 신문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국가들이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자유법을 제정해서 알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이 국가 권력의 정보 통제 능력을 강제로 무력화시킨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리적인 제한 없이 광속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신이 가능하게 된 결과 오늘날 인류 사회는 부족이나 아니면은 국가 단위의 군집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의 느슨한 연합체에서 벗어나서 행성 단위의 집단지 성체, 그러니까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로 진화하게 돼요. 이제 막 정보 문명에 진입한 인류에게 필수적인 과제는 이 새로운 문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는 시각과 음성이라는 되게 뭐 생물학적인 그냥 뭐 말하고 듣고 뭐 이런 게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0, 1이라는 이진법을 이루어진 디지털 언어가 통신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멀리 있어도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하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정의 꿈꾼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정의 꿈꾼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그 문화의 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어떤 산업혁명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 혁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디지털 문명의 실질적인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대중화 시기는 한 1990년대 후반 정도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의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일부 소수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게나 필요한 언어로 치부됐었어요. 하지만 한두 명의 해커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돈을 움직일 수 있고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위정자들도 디지털 언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을 사는 우리의 손에는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는 데 쓰인 컴퓨터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물리적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소형 컴퓨터 하나만으로 가지고 있어도 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웬만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디지털 생태계에서 개인은 그저 어떤 소비자에 그쳐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앱 생태계의 등장으로 이제 개인도 얼마든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굉장히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만든 스마트폰 앱이 전 세계에 팔려서 어떨 때는 10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2010년대 들어서면서 각국 정부들이 앞다퉈서 자기 국민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분야에서 앞선 해안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로 닥친 디지털 혁명의 과도기인 요즘에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한 세대만 지나도 모든 영국인이 디지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끔 공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2013년에 영국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당시 영국 공교육 코딩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던 마이클 고브는 미래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언어 구사력이 인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뭔가 그 이 디지털 언어라는 게 사실 생소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약간 조금은. 그런데 이미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언어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게 좀 높아가지고 진짜 그 얼마 안 있다가는 우리 교과서에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거 배우듯이 디지털 언어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배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기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의 그게 난 슬프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상의 그게 난 슬프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 사실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디지털 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것들을 이제 작동시키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조만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의무처럼 배우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무슨 뭐 학원 뭐 이런 데에도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가르치는데 뭐 이런 데가 돈 많이 벌어요. 네. 나도 한번 이거 배워가지고 한번 네, 뭐 과외나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배워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 소리를 찾아서는 또 어떤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영화 안에 들어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까 하는데 그거는 저희 노래교실 노래 듣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부터 저희 야암생활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재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하의 달래가, 윤신혜의 인생이라니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저번 시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음악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뭐 보사노바라든지 뭐 탱고, 뭐 삼바 뭐 이런 것들 듣고 와봤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 속에서 있는 흘러나오는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그 한번 볼 영화는 하모니라는 영화예요. 영화 중에 교도소나 수용소 같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많잖아요. 좀 억울하게 갇힌 주인공이 온갖 역증을 딛고 탈출에 성공하는 이야기도 있고, 서로 갈등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마침내 따스한 인간의 정을 나누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개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결말이 뻔해요. 네, 감옥에 갇힌 주인공은 나중에 반드시 뭐 탈출에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고받던 싸우던 사람들이 반드시 화합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좀 이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갖는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 악다구니 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따스하게 서로를 안아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진짜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 하모니는 이제 그 주인공이 정혜거든요. 정혜라는 여자인데 정혜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편을 살해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정혜가 임신 중이었어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그녀는 수감 중에 아들을 낳거든요. 이름이
그 아들내미 이름이 민우인데 그 교도소에서 이제 민우를 기리게 되죠. 네, 그 규칙상 법이 그래요. 그 만약에 재소자가 이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18개월까지만 교도소 안에서 키울 수 있고 그 이후는 뭐 친척이라든지 뭐 다른 돌봐줄 사람한테 맡기거나 아니면은 입양을 보내야만 해요. 네, 근데 이제 정혜는 친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인 민우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어쨌든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눈물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재롱둥이 민우 덕분에 그 교도소 안에서도 조금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 18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혜와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음대 교수 출신의 사형수 김문옥이라는 게 있어요. 김문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여잔데 젊은 시절에 남편이 이제 그 자기 제자랑 그 교수였는데 자기 제자랑 이제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을 죽인 혐의를 받고 이제 복역 중인데 이 여자에게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씌운 어머니를 뭔가 원망하는 그래야지 면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는 뭐 그런 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전직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분도 있습니다. 연실이라는 여잔데 코치가 자기를 등쳐먹고 돈을 빼돌린 것을 알고 잠깐 겁만 주려고 이제 프로 레슬링 이제 기술을 썼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거든요. 네, 어쨌거나 역시 같은 방에 수감된 화자는 이제 사치를 썼다가 돈을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리고 방에서 가장 나이 어린 유미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의붓 아버지를 죽인 뭐 그런 죄로 이제 이런저런 사연으로 좀 오게 되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를 죽인 어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정혜가 교도소를 방문한 합창단의 노래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합창단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는데 때마침 아까 그 음대 교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음대 교수 출신인 문옥에게 이제 합창단의 지도라든지 지휘를 좀 부탁했고 했는데 이제 하지만 이제 막상 합창단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교도소 안에서 이게 갑자기 만드는 거니까 오합지졸의 재소자들을 통솔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소프라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정혜는 유미를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유미는 음대 성악과 출신입니다. 정혜는 어느 날 우연히 유미가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그녀의 노래 실력을 알게 되는데 정혜는 문옥에게 이제 유미를 추천하고 하지만 이제 아직 타인에게 뭔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유미는 자기 엄마 뻘되는 이제 문옥에게 이제 막 막말하고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문옥이 유미를 따귀를 딱 때려요. 근데 이제 따귀를 때려서 그런 건지 그 얼마 뒤에 마음의 문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유미가 문옥을 찾아와서 막말한 것을 이제 사과하면서 뭔가 이제 뭐 그 어떤 뭔가 이제 그 영화니까 뭔가 이제 노래로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미를 이제 문옥이 이제 이 유미를 그 피아노의 앞에 앉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뭐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라는 노래를 칩니다. 네, 피아노를. 네, 그러면서 그 속삭여요. 예전에 우리 딸내미하고 늘상 치던 피아노 곡이 하나 있었는데 나도 좀 힘이 든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거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이제 유미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지 막 그 문옥의 품에 안기면서 이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한번 그 클래식 그래도 이제 영화 속의 클래식을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이니까 클래식이 어딨어? 클래식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모니 영화 하모니에 나오는 솔베이지의 노래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라는 이 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솔베이지의 노래 그리고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는 노래를 또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영화 속 클래식 하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합창단이 문옥의 정성 어린 지도 아래 차차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음치에 가까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를 때마다 민우를 울게 만들었던 정해도 집중적인 성악 훈련을 통해서 어느덧 남이 들어도 개롭지 않은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오랜 연습 끝에 드디어 이 교도관과 재소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날에 단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한 쌍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과는 대성공이죠. 합창단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한 상으로 정예는 아들 이제 민우랑 그 1박 2일 동안 특박을 허가 받아요. 정예는 뛸 듯이 기뻐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그녀는 교도관으로부터 바로 이날 민우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혜는 이제 그 유리창 너머로 다른 엄마의 품에 안겨서 떠나는 아들 민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교도소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죠. 연말에 있을 전국 합창 경연 대회에 이들 합창단이 특별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이라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과 특별 면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네, 그래서 모두 기뻐하지만 사실 정혜는 그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이제 떠나 보냈으니까 다른 곳에 이제 입양을 보냈으니까 뭐 사실 가도 뭐 만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모두 기뻐하지만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죠. 네. 어쨌건 이제 공연 당일에 정혜를 비롯해서 단원들이 흰색 드레스를 단정하게 입고 아까 그 솔베이지의 노래를 불러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에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 객석 뒤편에 문옥의 딸이 와서 노래를 듣고 면회 때마다 만나길 거부당하는 유미의 엄마 역시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합창단의 노래가 모두 끝날 때 갑자기 객석에 불이 꺼지고 어디선가 꼬마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나요. 객석 뒤편에서 어린 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줄지어 그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한 사람씩 이제 합창단원의 손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혜의 손을 잡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4년 전에 자기가 입양 보냈던 아들 민우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름표도 없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냥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렇게 이들은 이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고 정혜는 민우를 만나고 이제 뭐 화자는 두 딸도 만나고 뭐 유미는 뭐 엄마랑 만나고 뭐 이렇게 다 좀 행복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좀 행복하게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엔딩이 좀 많이 슬픕니다. 네. 그동안 미뤄왔던 그 문옥이 그 남편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였는데 사형 집행이 안 되다가 마지막 그 엔딩에 사형 집행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면회 왔다고 이제 갑자기 밖에 나가면은 이제 사형이 집행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날에 집 면회 왔다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 표정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집행되는 날에 그 교도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열하면서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문옥을 배웅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펑펑 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마 봐도 펑펑 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하모니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모니에 나오는 이 클래식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가지고 이 하모니에 나오는 영화 그 노래가 영화가 하모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음악이 많이 나와요, 노래가. 그래서 오늘 하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다음 주 소리를 차서에서 이런 일 해드렸는데
네, 이런 그 해드렸는데 뭐 이게 좀 영화 못 보셨으면은 영화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쯤에서 좀 슬쩍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백아연의 그냥 한번 들으면서 저는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나오지? 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 네 친구가 내 친구 자연스레 네 소식도 듣고 작년 이맘때쯤에 너와 이런저런